네, 반갑습니다. 정재열입니다. 저는 재즈 기타를 연주하는 사람이고, 현재 모건대학교 음악대학 재즈 전공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이번 인터넷 강의를 맡게 돼서,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할까 고민하다가 제목을 재즈 연주를 통한 음악의 이해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연주 기법과 화성, 선율, 음악의 형식 등을 재즈라는 음악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강의 15주 강의 중에 제가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계획을 짰는데, 상반기에는 전반적인 재즈의 형식과 구조, 그다음에 재즈 역사, 재즈란 어떤 음악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고, 중반기에는 재즈 음악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화성, 코드의 구조와 스케일의 관계 등등을 화성을 근거로 해서 제가 음악 이론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부분에는 그러한 공부한 것들을 체계화해서 실질적인 연주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이 되고 응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어드밴스드하게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할 주제는 재즈의 정의, 재즈란 어떠한 음악인가,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재즈라고 하는가와 재즈의 간단한 역사, 그리고 연주자의 기본적인 연주 형식에 있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을 큰 틀에서 한번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즈란 무엇인가?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리듬과 어떤 개념, 연주의 개념. 먼저 리듬 부분은 재즈 음악은 흑인들의 어떤 그 리듬의 그루브감에서 나오는 음악이기 때문에 스윙이라는 리듬의 그루브감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스윙 리듬의 반주 또는 그루브를 바탕으로 즉흥 연주가 가미됐을 때 우리가 재즈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스윙 외에 다른 리듬들이 나중에 재즈와 함께 접목이 돼서 뭐 라틴 재즈나 퓨전 재즈나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던 재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들이 발전하긴 했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보는 것은 스윙 리듬을 근거로 해서 어느 정도의 즉흥 연주가 인볼브가 되어 있느냐, 그 안에 속해 있느냐가 굉장히 재즈를 보는 관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재즈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 재즈 역사를 설명하는 방법은 너무나 많겠지만 연대별로 이렇게 나눠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굉장히 중요한 분 세 분을 중심으로 해서 재즈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제가 칠판에 적은 건 Three most important figures in jazz history. 재즈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세 명의 거장들. 그래서 연도별로 정확하진 않지만 1920년도 정도로 적겠습니다. 루이 암스트롱. 여러분 많이 다 들어보셨죠? 암스트롱. 루이 암스트롱. 트럼펫 연주자이고, 이분은 재즈 역사에서 저희가 Father of Improvisation이라고 합니다. Improvisation 그러면 즉흥 연주라는 뜻이죠. 즉흥 연주의 아버지. 예. 즉흥 연주를 굉장히 그 시대에 앞서 나가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훌륭하게 평가를 받는 그런 굉장한 솔로 연주들을 이분이 초창기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주자들에게 영향을 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떠올릴 수 있는 분이죠. 루이 암스트롱. 한국에도 많이 방문해서 연주했던, 한국 전쟁 당시 이렇게 와서 방문해서 연주하고 위문 공연 같은 걸 많이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What a Wonderful World라는 곡을 또 노래로 하셔가지고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으신 분이죠. 자, 그 다음에 1940년도부터 50년도 초까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활동을 했던
찰리 파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알토 색소폰 연주자죠. 이분은 왜 중요하게 보느냐? 이분은 비밥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재즈 스타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비밥이라는 스타일의 음악은 어떤 것이냐? 템포가 굉장히 빠르고 여기에 맞춰서 춤을 출 수 없는 그런 장르의 음악입니다. 템포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화성적인 측면을 봤을 때 화성의 진행이 굉장히 빨리 바뀌면서 즉흥 연주를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의 어떤 구조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분은 춤을 추면서 이렇게 즐기는 그런 재즈 음악에서 무대에서 연주자가 연주를 하고 그 연주자의 느낌과 연주자의 기량과 이런 것들을 청중으로서 관람하는 그런 단계로 음악을 끌어올리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찰리 파커. 물론 비밥이라는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들어가기는 좀 그렇고. 자, 그 다음에 1950년대부터 이후부터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70년대 중반까지 재즈 연주에서 엄청나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존 콜트레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테너 색소폰이죠. 네. 이분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이분은 이 비밥이라는 음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포스트 비밥, 네. 화성의 사용이나 즉흥 연주의 개념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코드가 있으면 그 코드에서 적절한 것들을 연주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코드와 연관되어 있는 또 다른 것을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펼쳐나가는 이러한 즉흥 연주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이 과정을 수업을 하는 동안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화성적인 면에서 또는 연주, 악기를 다루는 면이나 여러 가지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이 콜트레인을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에 소개를 했습니다. 이 세 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재즈의 한 50년, 60년 된 역사를 볼 수가 있죠. 어떤 분들은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재즈에서는 이분이 더 유명하지 않나? 마일스 데이비스, 트럼펫 연주자죠. 예, 이분은 찰리 파커부터 존 콜트레인에서부터 1980년대, 80년대 말까지도 살아계셔가지고 이렇게 음악에 영향력을 미친 그런 어마어마한 재즈계에서 대부격인 그런 분입니다. 밴드 리더로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룹을 만들어서 리더의 역할을 하면서 음악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장르의 재즈, 새로운 장르의 재즈 스타일을 인벤트 하신 분이에요. 인벤트, 창조하다. 없는 거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재즈 음악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윙이라는 장르의 음악이 있지만 또 비밥, 포스트 비밥, 이 마일스 데이비스가 창조해낸 어떤 새로운 장르의 음악이 뭐냐면 쿨 재즈라는 걸 만들어냈고 또 퓨전 재즈. 퓨전은 락이나 좀 강렬한 그런 비트의 음악을 재즈와 함께 접목시켜서 이렇게 나오는 음악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장르의 새로운 이런 장르의 음악도 만들어냈지만 스윙 시대부터 모든 장르에 걸쳐서 그 중심에 있던 분이 바로 마일스 데이비스입니다. 마일스 데이비스라는 분이 함께 데리고 있었던 멤버들, 피아노들을 보게 되면은 피아니스트들 보면은 빌 에반스, 헐비 행콕, 치 코리아, 키스 자렛, 윈턴 켈리 너무나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다 이 마일스 데이비스를 거쳐갔고 기타리스트만 보더라도 마일스 데이비스가 함께 했던 기타리스트 존 맥라플린 영국 사람이죠. 마이크 스톤 미국의 굉장히 어마어마한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기타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존 스코필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존경하는 그런 기타리스트인데 존 스코필드와 마이크 스톤을 두 명의 기타를 동시에 데리고 거의 뭐 이렇게 밴드 리더로서 이 두 분을 마치 대결하듯이 무대에서 막 만들어내는 그런 분위기.
그런 공연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아주 흥미롭게 관람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세 명을 중심으로 또 이 세 명과 함께 항상 긴 시간 동안 오래 하면서 많은 연주자들과 재즈 자이언트라 그러죠. 자이언트를 배출해낸 마일스 데이비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은 이 네 분을 토대로 해서 검색을 하시면서 같이 연주한 연주자를 또 다시 검색을 하고 하다 보면은 피아니스트도 많이 알게 되고 기타리스트, 베이스 연주자, 드러머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과 함께 연주해서 어떤 장르의 음악이 만들어졌고 그것들이 또 어떻게 영향을 줘서 현재에 이르는 모던 재즈에까지 오게 됐는가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큰 그림에서 보시면은 음악을 듣고 이해하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즈 역사를 얘기하다 보면은 거의 15주 내내 얘기를 해도 네, 모자랄 거예요, 사실은. 정말 너무나 간소하게 간략하게 제가 잠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강의의 두 번째 주제로 재즈의 기본적인 형식, 그 다음에 각 악기들이 해야 되는 역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음악을 기초로 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그 재즈 음악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음악을 어떤 장르의 음악이든 다 이게 해당이 되는데 음악을 분석하고 음악을 분류해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 요소들을 제가 일반적인 이론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한 가지를 더해서 네 가지를 제가 정리해서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로디, 하모니, 리듬. 이걸 음악의 3대 요소라고 하죠. 선율, 화성, 리듬. 저는 여기다 하나를 더 집어넣겠습니다. 폼, 형식. 어떠한 형식 안에서 음악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형식 안에서 선율과 화성과 리듬이 조합해서 음악을 만들어내죠. 물론 이 네 가지가 항상 존재해야지 음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멜로디 하나만 가지고도 음악이 될 수가 있고 오페라 가수가 혼자서 아무 반주 없이 보컬이 노래를 한다든지 그럼 멜로디 하나만 가지고 음악이 되는 거죠. 박자 없이 간다고 한다면. 자, 그다음에 하모니 하나만 가지고 바하가 만들어내는 어떤 올겐 화성을 가지고 만드는 그런 것들은 하모니 하나만 가지고도 만들 수가 있고 리듬, 타악기 하나만 가지고 혼자서 드럼을 친다든지 콩가를 친다든지 다양한 타악기로 그냥 했을 때 그것도 리듬 하나만 가지고 음악이 될 수가 있는. 물론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서 음악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또 어떤 장르의 음악을 여러분이 대하게 됐을 때 이 곡의 멜로디는 어떻게 가고 있나, 이 곡의 화성 진행은 어떻게 가고 있나, 이 곡의 리듬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그 음악을 듣게 된다면 조금 더 이해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악에 대해서. 작곡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큰 틀에서 보면서 어떠한 형식 안에서 내가 어떠한 장르의 음악을 선율을 어떻게 가고 이 선율에 대한 화성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이며 리듬의 움직임은 어떻게 갈 것인가를 구상하고 음악을 작곡을 하거나 편곡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아이디어도 떠오를 수가 있고 조금 더 이게 체계적인 음악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화성도 설명을 하고 선율도 설명을 하고 리듬도 설명하고 또 양식의 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재즈 연주로 들어가서 재즈 연주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즈 연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악기들을 제가 일단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색소폰이 있겠죠. 그 다음에 트럼펫, 트럼본도 많이 사용하는 악기입니다. 이 정도의 어떤 브라스와 혼 악기들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기타, 피아노, 베이스, 드럼스. 보통 이 정도 악기라고 보시면 되고 절대 빼면 안 되는 보컬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악기 연주자들이 서로 앙상블을 이루어서 음악을 만들어내는데 또 각자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겠죠. 그래서 솔로로 혼자 할 수 있는 악기들, 다 솔로
아무도 없이 혼자서 연주할 수 있는, 색소폰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단음이 나오긴 하지만 트럼펫, 트럼본 다 할 수 있고, 기타는 재즈 악기에서 유일하게 화성을 만들어낸 악기가 두 개가 있는데 기타와 피아노, 그다음에 코드 반주와 함께 혼자서도 충분히 연주를 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악기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베이스는 물론 일렉 베이스도 사용을 하지만 재즈에서는 컨트라 베이스를 많이 사용을 하죠. upright라고 하는데 up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베이스, 컨트라 베이스. 그다음에 드럼은 보통 베이스 드럼과 톰, 스네어 드럼, 심벌 이렇게 해서 연주하는 드럼 세트가 있겠고, 보컬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예, 그래서 이러한 악기들 편성해서 솔로가 가능한 악기와 물론 다 솔로를 할 수 있습니다. 드럼 같은 경우 솔로를 하면 리듬에만 한정이 되기 때문에 뭐 1시간 동안 연주를 한다든지 그러면 조금 지루해질 수가 있겠죠. 베이스도 당연히 솔로도 할 수 있고 혼자서도. 하지만 이런 드럼과 베이스를 같이 묶어서 색소폰, 트럼펫, 트럼본, 기타, 피아노들이 연주를 하는데 이 베이스와 드럼을 가장 기본적인 리듬 섹션이라고 하죠. 네, 리듬 섹션 연주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리듬 섹션에다가 최소한의 화성을 얹기 위해서 베이스와 드럼만 가게 되면 리듬과 화성 진행에 단음으로 베이스를 치기 때문에 근음만 가서 코드 사운드를 들을 수가 없지만 피아노가 여기에 더해진다 그러면 리듬, 근음의 베이스, 거기에 화성, 피아노까지 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트리오가 피아노 트리오가 되는데 요 셋을 기본적인 리듬 섹션으로 보게 됩니다. 또 피아노가 빠지고 기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기타, 베이스, 드럼 이렇게 편성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피아노, 베이스, 드럼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기타리스트가 멜로디를 주로 담당할 것 같고, 피아노는 화성을 담당할 것 같고, 베이스는 근음을 담당하고, 드럼이 리듬을 잡아주겠죠. 네. 이런 식의 편성을 해서 앙상블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이런 트리오 세팅에서 테너 색소폰, 색소폰은 소프라노 색소폰이 있고, 알토 색소폰이 있고, 테너 색소폰이 있고, 바리톤 색소폰이 있죠. 그래서 음역대가 굉장히 넓은데 테너 색소폰이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찰리 파커는 알토 색소폰 연주자고, 존 콜트레인은 테너 색소폰 연주자고, 네. 마일스 데이비스, 루이 암스트롱은 트럼펫 연주자고. 네. 그래서 테너 색소폰이 피아노, 베이스, 드럼을 데리고 연주를 하면 이런 걸 또 콜텟. 네. 4명이 연주할 때 콜텟이라 그러죠. 3명이 연주하면 트리오. 물론 트럼펫 연주자가 이 피아노, 베이스, 드럼을 데리고 해도 콜텟이죠. 4명이 어우러져서 연주하는 그런 밴드 형태를 콜텟이라고 그러고, 콘텟. 네. 5명. 네. 섹스텟, septet.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트리오, 그렇죠? 3명, 4명, 5, 6, 7명, 옥텟, 그러면 8명. 그래서 이런 형태의 악기가 서로 어우러져서 만들어져서 연주를 하게 되는데, 저번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즉흥 연주라는 걸 얘기를 했었죠. 즉흥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 리듬 섹션 연주자들도 다 즉흥적으로 만들어서 연주를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모여서 자, 즉흥 연주를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곡 안에서 정해진 룰에 의해서 연주자들이 자기들이 해야 되는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음들을 이용해서 음악을 만들어 나가면서 서로 음악적 교감을 나누는 그런 형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단위에 어떤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같이 연주하기 위한, 그거는 우리가 어떤 연주곡에 한 장짜리 혹은 2장짜리 악보들이 있어요. 리드 시트라고 그러죠. 이 리드 시트는 뭘 가지고 있냐면 그 연주하는 곡의 멜로디와 화성 진행, 하모닉 프로그레션 이렇게 적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멜로디가 있는데 거기에 코드가 이렇게 적혀 있죠. 그 한 장짜리 뭐 12마디 블루스 또는 32마디 스탠다드 곡, 또 36마디 곡, 어떤 주어진 그 곡에 멜로디를 연주한 후에 서로 돌아가면서 그 폼과 그 양식 안에서 지속적으로 즉흥 연주를 해나가고, 다음 연주자가 또 받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한 바퀴를 돌아도 되고 두 바퀴 돌아도 되고 10바퀴 돌아도 되고 예. 연주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그 폼 안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즉흥적으로 라인을 만들면서 연주를 해나가는 거죠. 그걸 하는 동안 각자의 역할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테너 색소폰 연주자가 솔로를 즉흥 연주를 들어갔다. 베이스 연주자는 이 리드 시트에 지정되어 있는 그 악곡의 형식 안에 근음, 화성 진행의 근음을 만들어줘야 되고 피아노 연주자는 코드가 움직일 때 그 코드의 음들 울림을 화성을 만들어주는 거고 드럼은 전체적인 사운드를 잡으면서 박자에 맞춰서 타임필과 그루브를 지키면서 연주를 하는 거죠. 그 기본 리듬 섹션을 바탕으로 해서 테너 색소폰 연주자가 코드 진행의 흐름에 따라서 선율을 그 자리에서 작곡을 해서 즉흥적으로 연주를 하는 거죠. 색소폰 연주자가 뭔가 새로운 걸 했을 때 거기에 즉흥적으로 드러머가 반응을 할 수가 있고 베이스 연주자가 자기 역할을 하다가 반응을 할 수가 있고 피아노가 또 반응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연주하는 연주자가 바뀌면 음악이 바뀌게 되는 거고 그 연주자의 특성이 그 연주에서 묻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폼 안에서 멜로디와 화성과 리듬의 다양한 조합을 이런 다양한 악기들이 본인이 해야 되는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즉흥적으로 음악을 서로 만들어 나가는 할 때 이 리듬의 그루브, 리듬이 뭐 템포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스윙 그루브냐, 뭐 라틴 그루브냐, 뭐 스트레이트 에이스로 가는 느낌이냐, 락 퓨전 같은 그런 펑크 그루브냐, 그거에 따라서 음악의 리듬의 움직임이 또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 예, 그 부분은 또 이제 우리가 또 깊이 있게 또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현재 악기를 소개하고 재즈에서 많이 사용되는 악기와 기본적으로 연주하는 형식과 또 우리가 음악의 중요한 요소들을 그 안에 접목시켜서 제가 재즈의 기본적으로 연주되는 원리와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